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박형준의 실체가 하나하나씩 까지고 있죠. 진짜 까죽 너무 끝이 없네요. 근데 진짜 MB 근처에 있는 애들이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아무리 합리적인 척해도 뒤가 구린 거는 알고 이 사람의 뇌구조가 너무 구리다라는 거는 알았지만 진짜 이 정도까지 돈 욕심 많은지는 몰랐네. 저는 항상 MB를 볼 때마다 저 정도 재산을 가지고 왜 굳이 대통령을 하려고 하고 왜 굳이 서울시장을 하려고 할까. 이렇게 보시면 오세훈도 비슷하지만 계속 인허가를 풀어요. 인허가를 풀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그 인허가를 푸는 것만으로도 재산이 늘리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당연히 차명재산 이런 것도 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라를 털어먹으려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이 이 정도 그 SED 두 채를 그 로얄층, 그것도 B동의 17층, 18층을 갖고 있으면은 일반 분양이 된 적이 없는 초대의 노른자 중에 노른자를 이 사람이 두 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 사람도 욕심이 보통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을 나오겠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MB와 똑같은 목적으로 헤쳐먹으려고 시장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인허가권, 재개발 허용권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MB와 같은 재벌이 한번 돼보려고 거대한 꿈을 꾸고 지금 이 사람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이 사람 심각하네요. 그리고 그 LCT 같은 경우도 보면 아들하고 딸한테 받은 건데 뭐 이태호라는 사람한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딸이 이제 이 사람한테 넘기고. 근데 이 과정을 보면 3쿠션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받지 못하니까 몇 년에 걸쳐서 몇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아들이, 딸이 20대 초반이거나 뭐 이럴 텐데 무슨 돈으로 이걸 샀지? 그리고 뭐 세금이든 뭐든 이걸 어떻게 했죠? 이것도 일반에게 분양도 되지 않았던 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 사람한테 누군가가 꽂아준 이 사람이 받은 뇌물일 확률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아들한테 넘긴 사람이 이태우라고 나오는데 열린공감TV 보면 이태우가 그 유명한 그 이태우 울산에서 부산에서 뉴라이트 활동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그 울산 남갑의 그 국회의원 출마해서 떨어진 그 이태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 MB가 있어. 다 MB가 있어. 평생을 통해서 MB의 입이 되고 MB의 KBS가 되고 MB를 빨아주는 애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MB의 동지인 것처럼 빨아주는 애들 있잖아. 이 모시기, 정 모시기, 지금 이것까지 얘네들 지금 재산 조사를 해봐야 돼요. 내가 봐도 MB는 좀 비위가 상하거든. 그 정신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감옥 가는데도 죄 없다고 빨아줄 것 같진 않아. 뭔가 다 이게 서로의 거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왔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교수해가지고 연봉 얼마 안 될 텐데 방송해봤자 뭐 받아봤자 뻔한 거고, 와이프가 화랑해가지고 뒤로 뭔가를 3쿠션으로 김건희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자금을 만들고, 혹은 아들이나 의붓딸 아들을 통해서 이 재산을 이렇게 따로 받고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사람이 지금 이 LCT에 대해서 자금 출처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 설명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빨리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세청이 빨리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 저희 설렁탕집까지 곰탕집까지 다 털었잖아. 네, 진짜 부산 시민들은 이 사람이 부산시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MB가 대통령을 하려고 했던, MB가 서울시장이 되려고 했던 그 이유와 똑같을 수 있다. 이 사람의 목표가 재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MB밴들의 실체에 대해서. 네, 그저께 박원순 시장 고소인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본인의 기자회견에 본인은 얼굴을 내밀지 않았고 피해자 자리도 공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 앉기로 했는데 막상 마음을 바꿨나 보죠. 결국은 병풍을 치고 병풍 뒤에서 본인이 가져온 글을 읽었습니다. 본인이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처 준 정당에게 시장이 선출되면 저희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니 박영선은 뽑지 말아달라. 그 다음에 나를 피해자라 부르지 않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잘라라. 그 다음에 절 가장 기분 나쁘게 했던 게 뭐냐. 방어권을 포기한 것은 고인이다. 고인이 사법 절차를 밟는 대신에 방어권을 포기하면서 피해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됐다. 다시 말해서 자살은 최종적 형태의 가해였다라고 말했던 KBS 앵커와 같은 맥락의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거는 다 진리니까 나한테 2차 가해 하지 마. 내 말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2차 가해야. 그러니까 찍소리도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그리고 나 서울시에 근무하는 거 불편하니까는 민주당에서 저기 서울시장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 나오는 거 자체가 2차 가해야. 라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여성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의 목적은 누가 봐도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페미들을 등에 업고서는 한마디로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피해자라고 하는 어떤 초법적 그 권리를 이용해서. 근데 진짜 우리 사회가 중세시대도 아닌데 성추행 피해자라고 하는 이름 하나 가지고 민주당의 그 인사를 공격하는 사람이 되면은 진짜 김지은부터 해갖고 초법적인 권한을 갖게 돼요. 페미들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쓸려가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자학하고 쟤네들은 가학의 행태를 합니다. 자학과 가학의 행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그 자학적 행태를 보이는 부분이 뭐냐? 다 페미 이슈예요, 여러분. 이재명, 안희정, 뭐 진성준, 박수현, 민병두, 뭐 그 젊은 그분, 그 누구야? 원종건인가? 예, 이 사람도 여성의 전화에서 폭로한 거죠. 탁현민, 계속해서 민주당 인사를 괴롭히고, 계속해서 선거에 개입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무릎 꿇리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페미예요, 페미.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페미가 뭐 정의당에 있고, 그냥 여성단체에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대부분의 그 들어가 있는 여자들이 페미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민주당을 괴롭히기 위해서, 민주당을 흔들기 위해서, 이 내부 투쟁을 위해서 페미들이 나선다라는 거지. 국진당이나 다른데 뭐 정의당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다 입 다물고 있어요. 오로지 민주당의 일만 일어나면은 페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민주당을 흔들고 그다음부터 민주당은 이제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박영선도 나와서 사과하고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다 사퇴하고 예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의 자리를 늘려가고 예 결국 뭐 최영의 인권위원장이든 여가부든 예 서울시도 다 이 페미들로 하나씩 채워 나가는 거예요. 사과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 페미들한테 끌려다니는 정당이 된 거예요. 120석이든 180석이든 상관없이 페미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정당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쟤네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저런 짓을 하는지 민주당 의원들이 모르지 않을 텐데 결국은 본인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싶지 않으니까 쟤네들의 초롱성을 깨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그럼 쟤네들이 예뻐 잘했어 이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수정 뭐라 그래요? 야 뭐 박영선의 진정성이 있어? 이제는 오세라베 같은 이상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야 나오는 거 자체가 2차 가해야. 박영선 빨리 사퇴해. 쟤네가 지금 원하는 거는 민주당을 흔들고 민주당 안에 흔들어가지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키워나가는 건데 민주당이 계속 페미들이 저런 페미 나치들이 저런 기본적인 폐륜 인간이라고는 기본도 안 된 것들이 계속 해가지고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쟤네들이 저 자리를 깔아주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페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의당도 아니고 국진당도 아니고 바깥에도 아니고 민주당에 있는 이 페미들이 계속해서 사과를 강요하고 사과하게 하고 해서 민주당의 계속적인 자학의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민주당에 있는 지지자들이 지금 왜 민주당이 계속해서 페미들의 공격을 받고 페미들한테 공천을 주고
이렇게 맨날 이런 일에서 끌려다니면서 사과하면서 예, 선거를 망치고 있는가를 보시면 민주당 안에 있는 패미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패미 이슈로 다 당한 사람들 보세요. 외부가 아니라 다 내부의 사람들이에요. 내부에. 그리고 그 내부에서 서로 사과하게 하고 사과하고 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잘했어 좋아해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비아냥되면서 얘네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이 민주당의 이 다수 의석까지도 전부 다 망쳐놓고 있는 게 사실상 패미거든요. 민주당 안에서 이 패미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은 패미로 망할 겁니다. 이건 정말 100%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죽음 바로 직전에 김재련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던 그냥 밝다 활랄한 이 여자가 정말 정부를 흔들고 서울시장을 흔들고 이런 공무원 하나한테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서 증거 하나 없이 여성단체 이용해가지고 이런 정치질을 하면서 정치까지 개입하면서 하면 이 여자가 대선에 개입 안 하려는 법이 없어요. 패미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다음 대선에도 개입할 거 아닙니까? 나오는 것 자체가 가해라고 하면서 자 무슨 이유를 들어서도 민주당한테는 이 2차 가해 이 굴레를 씌울 것입니다.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냐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과 함께한 세월이 이렇게 오랜데도 박원순 시장을 이렇게 헌실탁처럼 버려가면서 배신해가면서 얻어서 얻는 이 선거의 승리가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유권자들이 정말 원치도 않는데 진짜 억지로라도 박영선 찍어야 되니까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찍어줘야 되는 이 상황도 사실 기분 나쁘지만 이렇게 기분 더럽게 패배의식에 쩔고 저렇게 자학적인 그 민주당의 저 행태들 저렇게 끌려가는 저 행태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찍어줘봤자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갈 텐데 민주당한테 이 표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패미들한테 저렇게 당하면서 끌려다닐 건데. 제가 진짜 절단코 말하지만 민주당은 이 패미를 제거하지 않으면 저 당에서 민주당은 패미로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패미에 의해서 끌려다닐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람들한테도 초롱성 같은 현타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박영선과 이 김진애 의원의 단일화 잘 됐고, 박영선 후보가 일단 이겼으니까, 서울시장의 선거에 이겨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저는 정말 이번 선거를 끝으로 해서, 찍고 싶지 않은 후보, 정말 윤석열을 옹호하고,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지지자들을 굴욕하게 만들고, 패배감을 만들게 하는, 기분 더럽게 만드는, 저런 사람을 계속 찍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어낸 김어준이나 180석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겨 말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만들어간 이 이낙연이나 이 사람들은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치욕스러움에 대해서.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